안녕하세요, 시니어 위즈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제, 바로 황혼재혼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황혼재혼,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먼저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황혼재혼이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녀의 재혼 건수는 2010년에 비해 무려 45%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시니어 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재혼 건수는 연간 1만 5천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재혼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제 재혼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에서도 매우 자연스러운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황혼재혼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첫째, 평균 수명 연장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60대만 해도 아직 인생의 중반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을 혼자 보내기보다 동반자와 함께 하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둘째, 가족 형태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녀들이 독립한 뒤 부모는 홀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외로움, 그리고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제 부모 세대도 스스로 행복을 찾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시대입니다. 셋째,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한때는 재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황혼재혼이 주는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황혼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외로움 해소일까요? 실제로 재혼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혼은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된다고 말이죠. 그 첫 번째 가치는 외로움 해소와 정서적 안정입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거나 오랜 독신 생활을 하신 분들, 그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고독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며 아플 때 손을 잡아주는 것. 이런 일상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여줍니다. 서울시 가족복지센터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재혼 가구의 85%가 정서적 안정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 가치는 바로 노후의 경제적 안정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세, 관리비, 식비, 공과금. 둘이 함께 나누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재혼한 고령층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 부담은 독신 가구보다 약 20%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과 자산을 합쳐 안정적인 노후 설계도 가능합니다. 서로의 건강보험 혜택을 공유하면서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체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도 모두 건강이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노년층은 독신 노년층보다 건강 지표가 더 좋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노년층은 홀로 사는 노년층에 비해서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15%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모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황혼재혼은 감정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현실적 문제를 미리 준비해야 행복한 노후가 가능합니다. 첫째, 재산 문제는 투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재혼 전 서로의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상속 문제는 반드시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증된 유언장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시니어로의 조사에 따르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 재혼 부부의 이혼율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40% 낮습니다. 둘째, 자녀와의 관계를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부모의 재혼은 자녀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죄책감, 재산 문제, 새로운 가족에 대한 거부감, 이 모든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와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자녀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자녀와도 관계를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사 자리를 함께 하거나 작은 선물을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공유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각자 다른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식습관, 수면 습관, 취미가 다릅니다. 이를 존중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나눠야 합니다. 지병은 무엇이 있는지, 복용 중인 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서로 숨기지 말고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재혼 후 공동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결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행, 운동, 봉사활동, 새로운 공부 같은 것처럼 함께할 목표를 세워야 재혼이 더 의미 있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황혼기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선 시니어 전문 매칭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매칭 서비스들은 예전에는 젊은 층 위주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개, 매칭 앱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 건강, 자녀 유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만남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동호회나 종교 모임이 있습니다. 등산, 춤, 봉사활동, 그림. 공통의 취미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합니다. 특히 동문회나 종교 모임은 오랜 인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품과 배경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복지관과 문화센터입니다. 요리교실, 건강체조, 스마트폰 배우기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머물기보다는 새로운 인연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황혼 재혼은 단순히 또 다른 결혼이 아닙니다. 인생 후반기를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황혼 재혼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용기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를 늘 응원하는 시니어 위즈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